여러분, 밥 짓는 물에 소주 한 잔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소주요? 그 술 몸에 해로운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소주 한 잔이 밥맛을 바꾸고 심지어 건강까지 바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 혈당이 오르거나 현미밥이 까슬까슬해서 꺼리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밥 짓는 방법은 약보다 먼저 병을 고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은 당장 수치를 낮춰줄 뿐 문제를 뿌리째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진짜 치료는 식단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되고 그 식단의 핵심은 바로 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식단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 먹을 게 없다, 비싸다, 귀찮다 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매일 짓는 밥 그대로 거기 한 가지 재료만 더해도 혈당 조절, 염증 억제, 심지어 장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는 밥 짓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을 직접 환자들에게 권했고 그 환자들이 달라진 결과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장성민입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를 봐왔고 그 중에는 약만 먹다가 악화된 분도 식습관 하나로 놀랍게 회복된 분도 있었죠. 오늘 말씀드릴 밥 짓는 방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소주 외에도 함께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두 가지 재료가 더 있으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실제 환자 사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냥 밥 짓는 물에 소주 한 잔을 넣었을 뿐인데 밥맛이 바뀌고 식후 혈당이 안정되고 심지어 속이 편안해졌다는 분들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소주를 밥에 넣는다는 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알코올은 완전히 날아가고 몸에 해로운 성분은 전혀 남지 않아요. 남는 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럼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밥 2인분 기준으로 소주잔 한 잔, 약 50ml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 넣을 필요도 없고 적게 넣으면 효과가 덜하니 정확한 비율을 지켜주세요. 이 소주 한 잔이 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쌀의 표면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밥이 더 고슬고슬하면서도 촉촉하게 익고 위장 부담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현미처럼 껍질이 남아있는 곡물일수록 효과가 좋아요. 현미 특유의 거친 식감이 사라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져서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드시기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백미에는 효과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백미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물 분자가 소주의 알코올과 함께 쌀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면서 밥이 고르게 익고 윤기와 탄력이 살아나게 되죠. 즉 현미든 백미든 지금 먹는 밥 그대로 소주 한 잔만 추가해도 충분한 건강밥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요리 팁이 아니에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3년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소주를 넣은 밥이 일반 밥보다 항산화 성분이 17%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 억제, 혈관 건강, 염증 완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났던 67세 현기석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혈당 때문에 백미도 꺼리고 현미는 너무 질기고 소화가 안 돼서 결국 밥 자체를 줄이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밥 지을 때 소주 한 잔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지은 밥을 한번 식혀서 드셔보세요. 그분은 그대로 따라 하셨고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게 진짜 마법 같아요. 현미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소화도 잘 되고 식후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식후 혈당이 175에서 138까지 내려갔습니다.
운동이나 약을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밥 짓는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단 한 스푼의 변화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짓는 밥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밥 짓는 물에 식물성 기름 한 숟갈. 이건 단순히 밥맛을 좋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당뇨가 걱정되는 분, 복부비만과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밥에 기름을 첨가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천천히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밥을 지을 때는 전혀 기름을 넣지 않죠. 하지만 소량의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급격히 흡수되는 걸 막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서 같은 탄수화물 식단이라도 식물성 지방을 함께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낮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름은 식물성 기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이 대표적입니다. 왜 식물성 기름이어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기름들에는 항염증 효과가 강한 불포화지방산과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에는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과 지방이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좋고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코넛 오일은 몸속 대사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름을 넣고 나서 밥을 한번 식히는 습관을 함께 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이 식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면서 소장에서의 흡수가 느려지고 혈당 안정과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밥 2인분 기준으로 식물성 기름 한 숟갈, 즉 약 5에서 7ml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밥에 기름 넣으면 느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기름이 쌀알을 코팅해 주기 때문에 밥이 훨씬 고슬고슬하고 향도 살아나게 되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들기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향이 좋지만 열에 약한 기름이기 때문에 밥을 짓는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고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지을 땐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처럼 열에 강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72세 윤희철 씨가 계셨습니다. 늘 식후 혈당이 200을 넘었고 당뇨약도 2가지 이상 복용 중이셨어요. 운동은 무릎 관절 때문에 힘들다고 하셨고 식단 조절도 워낙 힘들어 하셨어요. 그분께 저는 밥 지을 때 올리브유 한 숟갈 그리고 밥을 한번 식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셔보세요.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밥에서 기름 냄새가 날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시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어요. 밥이 너무 고소하고 포슬포슬해요. 처음엔 잘못 지은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식당 밥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식후 혈당이 평균 30 정도 떨어졌고 배에 차있던 묵직한 느낌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기적은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대로 체내 반응이 바뀐 결과죠. 운동도 못하고 식단을 전면 바꾸기도 힘든 상황에서 단 하나, 밥 짓는 습관 하나만 바꾼 결과였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작은 실천, 그게 바로 한 숟갈의 기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밥 짓기 전 쌀을 씻고 물을 맞출 때 강황 가루 반 스푼만 넣어보세요. 이런 단 한 스푼의 변화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까지 여러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도에서
염증 치료와 간 건강 강화에 사용되었던 약재입니다. 이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체내에 들어가면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 당 흡수를 부드럽게 해주고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당뇨뿐 아니라 알츠하이머 예방, 관절염, 암 예방 분야까지 커큐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하루 500mg의 커큐민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데이터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500mg이 어느 정도 양이냐고요? 2인분 밥 기준으로 강황가루 반 스푼 정도, 4인분 밥 기준으로 강황가루 한 스푼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강황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 만약 기름 한 숟갈과 강황 반 숟갈을 함께 넣어 밥을 짓는다면 그 효과는 말 그대로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색깔이 노랗게 물들까 걱정되신다고요? 물론 약간의 색은 납니다. 하지만 카레처럼 진한 노란색이 아니라 쌀알 표면이 은은하게 물드는 정도고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중 만난 68세 이영주님이 계십니다.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밥을 무조건 적게 먹는 것만이 혈당 관리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밥 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밥 속에 들어가는 성분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를 살짝 넣어 보세요. 그리고 그 밥을 식혀서 드셔보세요. 그분은 며칠 뒤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상하게도 밥을 덜 먹지 않아도 식후가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던 속쓰림도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그분의 혈당 수치를 다시 확인해 보니 식후 혈당이 165에서 142로 감소했더군요. 이건 약을 바꾸거나 운동을 늘린 결과가 아니었어요. 그냥 밥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사는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 한 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밥 짓는 시간 단 10초만 더 투자해서 강황가루 반 스푼, 이 작은 습관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가 강력한 방법으로 밥을 식히는 것입니다. 밥은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저도 그 말 100번 공감합니다. 밥솥에서 바로 꺼낸 따뜻한 밥이 속도 편하고 입에서도 잘 넘어가니까요. 하지만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밥을 한번 식혔다가 드시는 습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밥이 식으면 그 속에 있던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는데요. 이 전분은 몸에서 쉽게 당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식이섬유처럼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은 더 오래 가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저항성 전분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 염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밥을 짓고 난 뒤 공기에 덜어 실온에서 한두 시간 식힌 다음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12시간까지 식혀두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2~3시간만 실온에서 식혀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항성 전분이 일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땐 2~3시간 실온에 두는 것만으로도 일부 효과는 있지만 가능하면 6시간 이상 식혀주세요. 드실 땐 전자레인지에 너무 뜨겁지 않게만 데우면 됩니다. 완전히 뜨겁게 만들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식힌 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위에도 부담이 적고 장까지 좋아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당뇨밥이 됩니다. 만약 식힌 밥이 입에 안 맞거나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앞에서 알려드린 3가지 방법 중 하나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소주, 기름, 강황 중 어떤 하나를 넣고 밥을 짓기만 해도 밥맛은 좋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뇨가 심하거나 약으로도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이 시킨 밥 식단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소주, 기름, 강황 중 하나를 넣고 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밥을 식히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약보다 더 큰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소주, 기름, 강황 중에 어떤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세 가지 다 넣어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소주는 밥 속의 노화 물질을 줄여주고 쌀의 좋은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기름은 쌀알을 코팅해줘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도와주고 밥맛도 고슬고슬하게 만들어줍니다. 강황은 혈당에도 좋지만 특히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식재료입니다. 당뇨뿐 아니라 관절이나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한 가지를 선택해도 효과는 충분하지만 가능하다면 두 가지 이상 함께 넣는 것도 좋아요. 다만 셋 다 한 번에 넣으면 밥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자신의 몸에 맞는 조합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뇨에 좋은 잡곡은 어떤 게 있나요? 백미밥에도 이 방법 효과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소주, 기름, 강황을 넣는 방법은 쌀의 종류와 관계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백미든 현미든 잡곡밥이든 상관없이 밥의 혈당 지수를 낮추고 소화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당뇨 관리에는 백미보다는 잡곡밥이나 현미밥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귀리, 율무, 보리, 메밀 같은 잡곡은 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밥은 거칠고 소화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그럴 때 소주 한 잔을 밥 짓는 물에 넣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소주가 쌀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미나 잡곡밥도 부드럽고 먹기 좋게 바뀝니다. 반대로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백미밥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경우 꼭 소주나 기름, 강황 중 한 가지는 넣어서 밥의 혈당 부하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백미밥에 소량의 잡곡만 섞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백미 80%에 귀리 20% 정도만 섞어도 혈당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드시는 밥 그대로 조금만 바꾸셔도 충분히 건강한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보다 오래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어떻게 들으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특별한 보조식품도 아니고 값비싼 식단도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밥, 그 밥 짓는 법만 아주 조금 바꿨을 뿐인데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주 한 잔 넣는 밥, 기름 한 숟갈로 지은 밥, 강황 반 스푼 넣은 밥, 그리고 이 밥을 식혀서 드시는 습관. 이 네 가지 중 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혈당은 부드럽게 내려가고 속은 편안해지고 몸은 훨씬 가볍고 덜 붓게 됩니다. 약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약이 평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변화는 여러분의 숟가락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먹는 대로 바뀝니다. 식사 한 끼가 약 한 알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솜씨가 없어도 재료가 많지 않아도 지금 있는 밥솥과 쌀만 있으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밥 짓는 법 한번 바꾸는 것, 그게 여러분의 당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중 혹시 당뇨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식단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려던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만의 특별한 밥 짓는 비법이나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요령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